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인간관계는 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어떤 사람은 뛰어난 언변과 매력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삐걱거리고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만 쌓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일까요?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이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처세의 달인으로 불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어디서든 통하는 인간관계의 법칙과 상대방을 단숨에 사로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특히 다산은 이것만 알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상대방을 사로잡는 5가지 비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현자들과 함께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관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함께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인간관계가 그저 성격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교성이 좋고 활달한 사람만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성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의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겉도는 것 같고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나는 인간관계에 재능이 없나? 평생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인간관계의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방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 작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인간관계의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간관계의 법칙과 처세술은 단순히 거칠애나 술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첨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좋은 사람인 척 위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이러한 피상적이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처세술은 상대의 겉모습이나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각자의 역할과 본분에 맞는 언행을 하고 진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가 겉모습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를 억지로 조종하거나 나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다산 정약용의 삶을 통해 어디서든 통하는 인간관계의 법칙과 상대방을 단숨에 사로잡는 5가지 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사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으며 모든 것이 좌절된 듯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그를 믿고 지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산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하며 그가 유배지에서도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초이선사나 윤종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산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가진 위대한 잠재력이 시련 속에서 꺾이지 않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만약 다산이 혼자 모든 고난을 감당했다면 과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산의 가장 힘든 시절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의 옆에서 흔들림 없이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겉모습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바로 상대의 본질적인 인품과 진심, 그리고 역경 속에서의 진실된 태도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노년의 당신 곁을 지킬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당신의 실패를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당신의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상대방을 단숨에 사로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나의 자랑만 늘어놓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합니다. 둘째,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판합니다. 셋째,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친한 척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대에게는 등을 돌립니다. 넷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명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거나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피상적인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신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관계들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삶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이 어떻게 변화할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산 정약용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5가지 비법은 무엇일까요? 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비법과 함께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처세술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경청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이 진심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약점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완벽함보다 인간미가 매력입니다. 정약용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는 작은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당신의 실수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고 더 큰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함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진심과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드러내 보세요. 당신의 진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 상대방의 강점을 칭찬하고 인정하세요. 진정한 칭찬은 감동을 만듭니다.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점이나 노력, 성공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해줄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당신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단순히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 필요한 순간 아낌없이 도움을 주세요. 진정한 도움은 신뢰를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할 내 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도움은 이익과 상관없이 베풀어집니다.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도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고 당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 꾸준하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세요. 관계는 씨앗처럼 가꾸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처럼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진실된 마음으로 관계를 가꿔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안부를 묻고 가끔은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꾸준함과 진실함에 감동하고 당신을 평생 갈 내 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연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관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두되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라 느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값진 인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얕은 이익 관계나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때로는 삶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관계 때문에 아파했던 순간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니었는지, 상대가 나에게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가와 주길 바라지는 않았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많은 인연이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사실 이익 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들 중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연락마저 끊기게 됩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눈앞의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무함이 드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노년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많은 것을 내어주기보다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나와 비슷한 영혼의 결을 가진 사람과는 이득이 없어도
한결같이 교감하며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산정약용과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적인 처세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과 본질적인 인간 이해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고자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외부적인 노력이나 가식적인 태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고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동반자를 발견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의 비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경청은 최고의 무기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라. 둘째, 약점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다가가라. 완벽함보다 인간미가 매력이다. 셋째, 상대방의 강점을 칭찬하고 인정하라. 진정한 칭찬은 감동을 만든다. 넷째, 필요한 순간 아낌없이 도움을 주라. 진정한 도움은 신뢰를 만든다. 다섯째, 꾸준하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라. 관계는 씨앗처럼 가꾸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했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외부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과정에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상대를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얻고 싶었던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해서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내면에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어색했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채 더 맑은 모습으로 남거나 혹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않아도 무리지어 어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이해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고독이 이제는 너무나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어디서든 통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고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이해할 때 비로소 모든 관계가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달인이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